이것도 재밌어요. 골드만삭스. 정말 JP모건에 이어서 골드만삭스도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AP로서 지금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A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됐을 때 여기에 AP로서 지금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코인데스크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AP라는 거는 이제 중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발행사에 현금 주고 이 ETF를 받아서 이거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건데, 블랙록의 경우에는 JP모건과 제인스트리트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AP로 지난주였나 그랬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과 골드만삭스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플레이어로서 지금 등판을 해버린 상태고, 이건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비트코인 이슈와 관련해서 월가의 기성 금융 세력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케이맨 제도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 모건 스탠리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 거기에 25%를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끔 지금 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GBTC를 매수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GBTC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될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사실상 JP모건, 골드만삭스, 또 모건 스탠리 이렇게 3대 미국의 제도권 내부에서 사실상 세력으로서, 금융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 자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다. 특히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플레이어로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였고, JP모건이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블랙록과 손을 잡았다. 이 정도까지만 봐도 이건 뭐 거의 판때기가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이죠. 투자은행인데 비트코인은 올해 8만 달러 찍고 내년에 15만 달러 전망이 된다. 올해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암호화폐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걸,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뒤에는 이 관심이, 시장의 관심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전환이 될 것이다. 상당히 시장을 담백하면서 적극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이번 달에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100% 승인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시점은 5월 전후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2월에는 이더리움 메인넷 대규모 업그레이드 덴쿤 하드포크가 예정돼 있어서 어쩌면 2월 기점으로 해서 이더리움이 드디어 한번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뒤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있고,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월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미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실 거고, 상당히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은 배경도 되게 약간 우습고 상황적으로도 조금 희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15번째 생일이죠. 벌써 15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자산의 어떤 반열에 올라선 비트코인, 생일 전야에 생일빵을 아주 그냥 빡세게 해버리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그 자체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포트폴리오 트래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언제 샀는지를 지금 점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만 달러일 때도 사고, 상승할 때도 사고, 상승할 때도 사고, 꼭대기에서도 사고, 약세장에서도 사고, 상승할 때도 사고, 꼭대기 주변에서 사고, 계속 그냥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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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냥 언제나 계속해서 가격과 상관없이 수량 늘리기, 추가 매집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의 뭐 이 시대에 워렌 버핏과 비슷한 가치 투자의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쩌면 이런 어떤 마인드,
자체를 우리가 좀 장기 투자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배울 부분들이 많지 않나,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몇 가지 알트 내용도 좀 짚어보면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가 흐름이 애매하죠. 흐름이 애매하고 분석들도 전망들도 되게 엇갈립니다. 먼저 이건 제이크라는 분석가가 얘기를 하는 건데, 솔라나가 이제 리셋 캔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폭락을 했지만 확 끌어올렸잖아요. 다시 100달러 전후 수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캔들 다시 만들어 가면서 의미 있는 반등세 어디까지 적어도 한 140달러 정도까지는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반대 얘기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건 알트코인 셰르파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찍었잖아요. 곧장 말아 올린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꼬리가 터치한 부분이 여기 피보나치 레벨인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레벨을 지금 터치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가난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에 대한 그래도 나름 조금 차트를 볼 줄 안다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대비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잭이 아발란치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너무 주의 분산 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발란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과 거의 동일한 강세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급반등을 해주고 살짝 조정받고 그러고 나서 엄청난 급반등. 그래서 지금 급반등하고 살짝 빠지고 나서 상승했다가 빠지고 급반등. 똑같은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가격은 140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워낙 탄탄한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4분기에 엄청난 폭등을 보였던 것은 JP 모건과의 파트너십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털 자체가 이미 시장의 입증을 받은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강세장의 기운을 받아서 다시 전고 돌파를 해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바라봐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추가 하락, 약간의 반등 뒤에도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포물선형 랠리를 그리게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에도 어제 진짜 순간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XRP는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뭐 추가 매수도 안 하고 요즘에는 일단 놔두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아예 건드리지 않고 보고 있는데 약간 와 싶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훅 빠졌다가 그래도 지금 0.58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0.57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0.46달러에서 0.41달러까지 기술적으로는 후퇴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라면 0.73달러, 과연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째나 저째나 우리는 0.5달러 아래에서 다시는 XRP를 매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지받고 주요 지지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섰고, 지금 0.58달러, 0.6달러 주변으로 다시 올라갈 거고, 여기서 지지받고 상가 패턴 잘 완성하고 쭉 갈 거야.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0.8달러까지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안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워낙 시세가 눌려 있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소송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래도 뭐 에그라 크립토 같은 맥시들은 여전히 굉장히 견고한 멘탈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 사이클에서 SEC와의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XRP는 저점 대비 20배 급등했다. 법적 규제가 이제 명확해진다라면, 그러니까 올해 소송 결과 잘 마무리가 되면 40배에서 50배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0.28달러에서 40배가 급등을 해버리면 11달러가 되고, 50배 급등해버리면 14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40배 급등하면 우리는 삿포로 가는 거죠. 이더리움 경우에 이전 사이클의 상승률이 58배였는데 이거를 0.28달러에다가 대입을 하면 16달러가 된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이클 21배 상승률을 대입을 하면 5.88달러. 만약에 XRP가 27달러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사이클 저점 대비 96배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정말 그 미들캡 이하의 스몰캡 수준의
잡코인들도 뭐 2, 3달러짜리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정말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이놈의 소송 이슈 때문에 참 더 이게 저점 대비 20배가 아니고 충분히 더 갈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이슈가 지금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째나 저째나 의미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최소한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판결이 나와줘도 사실상의 리플의 승소로 아마 해석이 될 거예요. 지금 1차 판매,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이 증권으로 판명이 된 판결이 나온 약식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2월부터 지금 4월까지 합의 관련 미팅이 지금 진행이 되죠. 그래서 2월 12일에 합의 관련 브리핑이 이제 게시가 되고 3월 13일 한 달 뒤에 SEC가 브리핑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 또 한 달 뒤인 거죠. 그때 이제 리플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4월 29일에 SEC가 반대 의견을 또 내면 이걸 토대로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나이스한 거는 이 과정에서 기관 판매 물량에 대한 XRP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할 것인가. 합의를 했을 때 정말 베스트는 그냥 XRP 그거에 대해서만 벌금을 좀 내고 XRP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물량이 XRP가 비증권이다라는 확답을 SEC로부터 받게 되면 그렇다면 리플도 이걸 수긍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소송이 그냥 1심 재판 없이 싹 다 클리어가 되면 베스트죠. 베스트. 그렇게 되면 이제 4월 말에 소송 4월 말 5월 초에 재판 개시가 아니라 정식 재판 개시가 아니라 소송 종료가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근데 리플 입장이 지금 워낙 강경해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2차 시장 판매 물량이 비증권이라는 약식 재판 결과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유지만 되더라도 사실상의 승소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배심원 판결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배심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또 투자자라서 리플 측에 좀 더 우세한 방향성을 가진 판결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 에그라 크립토가 얘기한 뭐 40배, 50배 그러니까 소송을 치러도 20배인데 소송이 잘 마무리가 돼서 규제 첫 번째 미국의 법적 규제 명확성이 생긴 암호화폐 이렇게 되면 40배, 50배 우습지 40배 쉬워 쉽게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점 대비 40배 저번 저점 0.28달러 대비 40배 급등하게 되면 우리는 내년 겨울에 이제 삿포로에서 서밋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좀 꼭 왔으면 좋겠는데 XRP 홀더분들 특히나 더 지금 마음 답답하실 거예요. 마음 답답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